정력에 좋다는 약초나 음식에 대한 소문이나 기록은 난무하지만 100%도 믿을 수 없고 어처구니 없이 과장된 정보도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 좋다는 근거가 500년 전에 쓰여진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국의 기록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예전 사람과 지금 사람의 체질이 같은지도 의문이고, 약초 말고도 몸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가 풍부해진 요즘도 그런 약초 라브랭이가 우리에게 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아 좋다고 소문난 약초를 중심으로 10여 가지를 직접 채취하여 술을 담아 한 가지 술을 매일 마시며 한 달 이상의 임상 실험을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 들이나 야산에 흔해 빠진 풀이며 깊은 산속 채취하기 지극히 힘든 약초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경험으로 미루어 약초를 끓여 먹을 때보다 술로 담가 먹었을 때가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시험 방법은 저녁 식사 바로 전에 소주잔으로 한 잔에서 3잔 정도를 마시고 잔 후 아침에 발기 상태를 체크한 것으로 가능한 한 소문이나 세계 정보에 구속받지 않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알코올로 인한 부작용과 약물 과도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술이 한 잔만 마셔도 내 치명적이라는 학설부터 한두 잔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에 좋다는 얘기에서 어지간히 마셔도 전혀 문제없다는 발표까지 술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까지 몸만으로 임상 실험할 수밖에 없는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거나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면 적당히 마시는 술 때문에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술이 좋아서 술 마시기 위해 운동한다는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다 건강하고 나이 들어서도 산에도 다니고 하는 걸로 미루어 술 자체보다 술하고 먹는 기름진 안주에 의한 과식이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위가 비어있을 때 약술을 드시고 안주는 과일 정도로 가벼운 것을 선택해야 하며 너무 많이 마시거나 고기나 탄수화물을 안주로 과식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약효는 고사하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약초는 도로 근처나 먼지 많은 곳에서 자란 것은 피하고 공기 좋고 깨끗한 들이나 야산에서 자란 것을 채취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약초는 주위에 흔해 빠진 잡초입니다. 알면 약초고 모르면 잡초라는 얘기처럼 너무 흔해 빠져서 외면받는 식물들입니다. 채취한 뒤 물에 4회 내지 5회 정도 깨끗이 씻어 채반에 담아 물기를 뺀 뒤 거실 같은 데 신문지를 깔고 약초를 넓게 펼친 뒤 선풍기로 하루 정도 말리면 됩니다. 약초를 오래 보관하려면 더 오래 말려야 하지만 술을 담기 위해서는 물기만 제거해도 됩니다. 약초를 병에 70%가량 채운 뒤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술을 가득 채우고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맛을 위해서는 대추나 꿀을 조금 추가해도 좋습니다.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후에는 약초를 건져내야 합니다. 야간문같이 딱딱한 줄기나 뿌리로 된 것은 오래 두어도 괜찮지만 매실 같은 과일은 오래 두면 술이 탁해지고 안에서 썩는 경우도 있으니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건더기를 건져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시킨 뒤 마시면 됩니다. 술은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집니다. 살구로 담은 술은 7년 이상 지나면 환상의 맛을 보여줍니다. 내가 선택한 5가지 약초 당근주는 순위는 매겼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모두 확실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임상실험은 순전히 제 기준이며 체질에 따른 차이나 의학적이나 생리적인 교류에 의한 연구는 아니란 걸 먼저 밝힙니다. 5위, 소가 잘 먹는 풀이라 하여 새떼기라 부르며 3월에 생식기를 채취하여 술을 담그면 최고의 약효를 나타냅니다. 주변에 널린 풀이며 뿌리가 2m도 넘어 한번 자른 곳에서는 아무리 제거해도 계속 자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누출 후 가장 먼저 돋아난 풀로 생명력이 정말 강합니다. 성분을 살펴보면 베르마늄, 철, 동, 망간, 그리고 칼륨, 인,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칼슘은 시금치보다도 150배가 더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좀, 종기, 습진, 치질 등 피부 질환에 좋고 탈모 예방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식물계 비아그라라는 별명답게 정력에 뛰어난 약초입니다. 생식기, 잎, 줄기 등을 3월에서 5월 사이에 채취하여 약으로 사용합니다.
생식줄기가 먼저 생기고 영양줄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생식기는 새치 시기가 짧아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4위 달맞이꽃. 달이 뜨는 밤에 피는 꽃이라 해서 달맞이꽃이라 부르는데, 아침 일찍이나 밤에 채취해야 합니다. 달맞이꽃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감마 리놀렌산 성분이 유해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돕고 혈관 내 혈진의 생성을 억제시켜 혈관 건강에 이로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행이 개선됨에 따라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등의 각종 심혈관 질환에 좋고 정력에도 확실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작아서 술을 담을 정도로 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맞이꽃 종자유가 아토피에 좋다고 하는데 정력에도 좋은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네요. 3위 산수유주. 간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혈액순환과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산수유가 직접적으로 발기와 졸음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산수유에 함유된 코르닌 성분은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남성의 성능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산수유는 정력 강화뿐 아니라 구인병 개선, 아토피 치료, 시력 향상 및 중이염 개선, 혈액순환, 두뇌 건강 등에 좋습니다. 집에 산수유 나무가 있어 산수유로 술을 담아 1년 정도 지난 뒤 마셨는데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씨에 독이 있어 씨를 제거하고 담아야 하나 그냥 담을 경우 1년 정도 지나면 독이 중화되니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2위 야관문주. 야관문은 밤의 빗장을 여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남성의 성기능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비술이라고도 부르고 예전에 빗자루로 사용했던 흔해 빠진 풀인데 약효는 탁월합니다. 30도 이상 소주로 담아야 성분이 잘 우러납니다. 그런데 야관문의 효능은 남성 성기능 강화 외에도 다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장과 신장을 건강히 해 눈 회복과 숙취에 도움을 주며 폐와 같은 기관지 기능을 강화해 천식에 유효하고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염증성 질환이나 종기에 좋다고 합니다. 야관물은 독한 술에 잘 우러난다고 하여 고량주 56도짜리로 담았는데 효능이 아주 좋았습니다. 1위 엉겅퀴 꽃주. 대망의 1위는 엉겅퀴 꽃입니다. 가을 엉겅퀴 뿌리도 좋다고 해서 담아봤지만 효과를 못 봤습니다. 뿌리나 줄기가 아닌 꽃이나 꽃봉오리로 술을 담갔을 때 최고의 약효를 나타냅니다. 최근에 한 독일 제약회사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엉겅퀴보다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자생하는 엉겅퀴의 실리마린 함량이 6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간과 정력의 상관관계는 모르겠지만 정력의 최고의 약효를 나타냈습니다. 정력 외에도 엉겅퀴는 독을 푸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혈액과 혈관을 청소해 피를 깨끗하게 하고 간에 쌓여있는 묵은 독을 정화해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신장에서 사구체의 여과 기능을 활성화하여 소변을 잘 거르게 합니다. 장에서는 숙변을 분해해 몸 밖으로 몰아내어 장을 튼튼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의혈을 풀고 끊어진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엉겅퀴는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 같은 관질환과 산후부종이나 신장염, 부종 같은 신장병의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는 황돌로 얼굴이 누렇게 뜬 사람한테 엉겅퀴 삶은 물을 마시게 하여 치료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간경화로 복소가 차거나 산후부종으로 얼굴과 팔다리가 붓는 사람이 엉겅퀴 다리물을 마시면 복소가 빠지고 부기가 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